명품백 수수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 논란들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그러니까요. 조용하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명품백이 300만 원 정도 된다면서요. 뭐 파우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어쨌든 뭐 이런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잖아요. 아니 취임한 뒤에. 취임한 9월이에요. 뒤였어요? 9월. 난 좀 당선자 신분일 작년 때 9월. 취임한 뒤에. 왜 그런데 이사를 갔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청와대로 안 들어가는 아직 바람에 관저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네. 상태에서 거기 예전에 살던 집에서 살고 있을 네. 때예요. 근데 취임은 5월에 했고 그게 9월이니까 취임 이후인 건 맞고요. 오케이. 네. 근데 뭐 이제 나중에 해명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이사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뭐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돌려줄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해명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녹취가 뭐 진실이겠죠. 그런데 녹취를 보면 녹화인가요? 그 동영상을 보면 어떻든 덥석 봤던데요. 덥석 봤던데 뭘 돌려줘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직 안 돌려줬죠. 그렇게 보관하고 있다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그러면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 맥락을 보면요. 의심이 들죠. 또 이렇게 이런 말도 의심이 나오고. 생기는 거죠. 의심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요. 거기에 이제 녹화하고 뭐 하신 분 그 과정 최모 목사. 그 사실 좋게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죠. 좋게 안 보이고 사실 그건 적절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전 생각하고 이런 일이 근데 그러면 보통 청탁을 했을 거란 말이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냥 김영란법이냐 아니면 뇌물이냐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또 있었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수사 대상이죠.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특검에 이것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큰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요. 검찰총장이셨고 누구에 대해서도 절대 봐주지 않는 그런 이미지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어쨌든 다른 야당이나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봐주잖아요. 뭐 너무 심할 정도로 하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저렇게 한다? 그냥 봐준다? 이거는 근간이 무너지죠. 그렇죠.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때까지 쭉 역대 대통령들 보면요. 가족 문제가 항상 말썽이긴 했어요. 그죠? 그런 뭐 YS, DJ, 뭐 노 대통령 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분들 하나같이요. 가족들에 대해서 감싸지 않았어요. 사과했죠. 감싸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주 냉혹하게 하거나 사과하고 괴로워하셨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매우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그 태도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의심하거나 또는 비판적으로 보던 부분이 잘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사람인지 확인이 되겠죠. 네, 국민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어쨌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잖아요. 임기 중에는.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서는 예외예요. 그럼 뭐 형사소추를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주가조작 문제도 아직 클리어하게 조사가 안 됐는데 이 문제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가족. 이런 부분, 뭐, 그분뿐만이 아니라 보면 뭐 장모, 뭐 무슨 처남 얘기가 많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좀, 윤석열 검사답게, 대차게 소환 그으셔라. 빨리. 더 이렇게 하면, 아마 본인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용납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특히 보수의 진짜 정통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요, 용서가 안 돼요. 예, 이거는 그 공정과 상식, 정말 본인이 얘기하고 나왔던 네, 대통령 네, 할 때, 그러니까요. 대선 때.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호 문제도 사실은 논란이 돼요. 아니 이게 몰래 카메라를 이 손목시계에 들려 있는 걸 들고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못 잡은 거잖아요. 그냥 뭐 검사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누가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 손님이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건 그렇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뭐 대통령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대통령 두 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담임제인데 대통령 두 번 할 수 없잖아요. 정치를 안 하고 그동안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항상 남을 잡는 일만 하셨잖아요. 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남을 재단하고 남을 네. 처벌하고 남 위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검사가 그렇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검사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뭐 아니 뭐 저 예를 들어서 특히 특수부 같은 경우에 막 설득해가지고 자백받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별건 수사도 막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많은데도 봐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국가의 어떤 혈세를 녹을 받으면서 그런 위치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계속했으면 그 일을 계속해라. 그 괜히 나와서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검찰 개혁 중에 하나가요. 정말 이렇게 올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여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오랫도록 계속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왔을 때는 별로 이익을 못 보게 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미우처럼 좀 대우도 좋게 해줄 필요는 있어요. 네.